이번에는 이 두 개가 같이 섞여 있는 혼재화된 능력. 그게 이제 앞에서 봤던 법규 명령이에요. 형식은 분명히 무슨 법 시행령, 무슨 법 시행 규칙이야. 근데 원래는 이제 훈령이나 이런 걸로 만들던 재량 준칙, 제재 처분 기준, 그러니까 법에는 1년 이내 영업 정지할 수 있다. 뭐 1000만원 이내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런 걸 재량행위라 그러잖아요. 그런 재량행위에 대해서 하나의 기준을 만들어준 이런 게 원래는 훈령으로 만드는 게 맞는데 이걸 훈령으로 만들면 행정규칙이잖아요. 근데 요걸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 안에다가 조문으로 집어넣어 놨더라 이 말이에요. 뭐 별표 2, 뭐 별표 형식으로. 자, 분명히 법규 명령, 시행령, 무슨 법 시행령이야. 또는 무슨 법 시행 규칙이에요. 그러면 법규 명령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조문에 쭉 가봤더니 뭐 70 몇 조에 갔더니 제재 처분 기준 이렇게 해가지고 법에는 1년 이내 영업 정지할 수 있다는 그 제재에 관한 처분을 어떤 기준을 만들어 놨더라. 여기다 만들기 어려우니까 표를 뒤에다 붙여 놨더라. 별표 2, 별표 3. 자, 그러면 요 제재 처분 기준은 재량 준칙이니까 원래는 성질은 행정 규칙이죠. 근데 법규 명령 안에 조문으로 만들어져 있더라. 이걸 뭘로 봐야 되냐 이 말. 학자들은 시행령이니까 법규 명령으로 봐라. 즉 이걸 위반하면 위법이다. 어떤 학자들은 아니다. 행정 규칙이라고 봐야지. 그 말은 이거는 하나의 따르는 기준에 불과한 것이지 이걸 위반했다고 해서 위법하다고 보지 마라. 그죠? 중요한 건 판례죠. 판례는 어떻게 본다? 무슨 법 시행령에 이런 기준이 들어가 있으면 무슨 법 시행 규칙에 들어가 있는 거하고 달리 보더라. 그죠? 법규 명령의 형식을 시행령의 형식인지 시행 규칙의 형식인지에 따라 달리 보는 거야. 그래서 시행령으로 되어 있으면 여기 뭐야? 대통령령이잖아요. 시행령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건 대통령령이에요. 시행규칙이란 말이 붙는 건 부령, 총리령 이런 거야. 자, 여기 상위 규범이니까 시행령에 이런 기준이 들어가 있으면 법규 명령이라고 보고 부령에 들어가 있으면 여전히 행정규칙으로 보자는 게 지금 현재 우리 판례의 태도다. 그래서 우리는 뭐만 보면 돼? 무슨 제재 기준, 별표 이런 말이 나오면 시행령이 들어가 있으면 법규명령, 시행규칙이 들어가 있으면 행정규칙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거다. 자, 법규명령으로 본단 말은 요 기준표에 따라 1차 위반하면 1개월 때리라 그랬으면 이게 법규명령이니까 1차 위반인데 1개월 안 때리고 2개월 때리면 위법이 되는 거예요. 법규명령이라고 보니까. 행정규칙에 불과하다고 보면 1차 위반이라 하더라도 1개월 안 때리고 2개월을 때렸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우리는 위법이라고 얘기하기 어렵다는 거죠. 요렇게 보느냐 여기 보느냐 그 차이다. 근데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이런 제재 기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이런 제재 기준에 대해서는 시행령이지만 물론 법규 명령이라고는 보죠. 당연히 시행령이 들어가 있으니까. 하지만 요 기준은 상한을 정한 거다 이렇게 보죠. 최고 한도액. 최고 한도액이라고 본 판례가 있더라. 딱 정해진 액수가 아니라 최고 한도액이라고 본 판례가 있다더라. 두 개 판례에서. 건강보험법, 뭐 청소년보호법 두 개. 물론 법규 명령이라고는 보면서도 이렇게 본 판례가 있다더라 이거죠. 만약에 시행규칙에 들어가 있으면 행정규칙으로 보면 된다. 그 대신 하나 조심하실 건 구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 여기에 있는 인가 기준이 들어가 있는 거 이거는 제재 처분 기준이 아니니까 이거는 구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 시행규칙이지만 시행규칙에 이런 제재 기준이 들어가 있으면 행정규칙으로 봐야 되는데 이 인가 기준은 제재 기준이 아니니까 뭐라고 본다? 법규 명령이라고 그냥 보면 된다. 이거 하나 조심하시는 거죠. 끝. 이게 법규 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이번에는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분명히 고시예요. 고시 메터야. 훈령제 메터예요. 근데 이 고시나 훈령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보니까 위에 어떤 상위 법령에서 각 장들에게 무슨 장에게 뭘 정하라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 장이 부령이나 이런 걸 안 만들고 그냥 고시로 만들어 버렸어요. 훈령으로. 이렇게 위임을 받았어. 근데 요 내용은 이 상위 법령을 보충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법령을 보충하는 기능을 해요. 자, 이때는 법령을 보충한단 말은 법규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거야. 자, 이때는 우리 판례는 어떻게 보죠? 껍데기는 행정규칙이다. 따라서 행정규칙으로 보자. 아니다. 법규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니까 법규명령이라고 봐야 된다.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우리 판례는 이렇게 위임을 받아서 보충하는 기능을 할 때는 이 행정규칙은 상위 법령과 결합하여 함께 대외적 구속력이 있다. 이 말은 대외적 구속력이 있단 말은 법규명령이라고 보자는 거죠. 행정규칙이지만 이렇게 보자는 게 우리 현재의 판례다. 판례. 법규명령이라고 보자는 게 우리 판례다. 그렇죠? 이게 결론이에요. 국세청장이 정한 재산제세 조사 사무 처리 규정, 그 다음에 개별 토지가격 합동 조사 지침,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있죠.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이제 이와 같이 법규명령이라고 보든지 행정규칙이지만 결합하여 법규명령일 때, 자, 이런 법규명령이 잘못 만들어져서 위법한 내용을 담고 있을 때 국민들은 어떻게 다툴 수 있느냐, 이런 법규명령에 대해서. 첫째, 바로 항고소송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다. 왜? 행정입법은 처분성이 부정되니까. 단 예외적으로 두밀분교 조례와 같이 향정신성 의약품 고시와 같이 처분하고 똑같은 그런 조례나 고시들이 있단 말이에요. 법규명령이. 그런 건 예외적으로 처분적 법규명령이라 그래서 처분적 명령해도 되고요. 명령이지만 법규명령이지만 처분하고 똑같은 성질을 가지는 거야. 두밀분교 폐교조례 이런 것들은 처분성이 긍정되더라. 항고소송이 가능하다더라. 그렇죠? 자, 그러면 일반적인 법규명령은 바로 항고소송은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법규명령을 적용한 뭐가 나오고 요거를 다투면서 이 구체적인 사건에서 그때 그 재판의 전제로서 그 규범을 통제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더라. 법률이면 헌법재판소가, 법규명령이면 누가? 대법원만이 아니라 각급 법원이, 최종적으로 대법원이 이런 걸 우리는 구체적 규범 통제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추상적 규범 통제는 아니고 구체적 사건에서 규범을 통제해 주더라. 그 통제하는 주체는 각급 법원이 심사하더라. 그렇죠? 그 다음에 이런 구체적 규범 통제의 대상이 되는 건 법규성이 있어야 되는 거. 그렇죠? 법규 명령만 되더라. 따라서 앞에 있는 법규 명령이나 이와 같이 법규적인 성질을 가지는 법규 행정고시지만 법규 명령의 성질을 가지면 구체적 규범 통제의 대상이 되더라. 그냥 행정규칙은 법규성이 없으니까 원칙적으로 대상이 안 되더라. 그 다음에는 법률은 헌재가 위헌 결정을 때려버리면 당연히 그 법률은 효력이 없어져요. 근데 법규 명령은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위법이다라고 판단을 했더라도 당연히 효력을 상실한다가 아니고 당해 사건에 한하여, 그렇죠? 무효다. 구속력이 없다. 당해 사건에 한하여. 이렇게 보는 게 우리 지금 현재 판례더라. 따라서 이런 법규 명령이 대법원에서 위헌 위법이라고 판단을 하면 빨리 공무원들한테 알려줘야 되니까 효력이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관보에 게재를 해야 돼. 그럼 관보에 게재를 해야 되니까 어디로 보내줘야 될까? 안전행정부 장관한테 보내줘야 돼. 안전행정부 장관한테 대법원은 즉시 통보해 줍니다. 그러면 안전행정부에서 장관이 관보에다가 게재를 하더라. 이렇게 해결하고 있더라. 이렇게
법무부 장관이 아니고 안행부 장관에게 보내주더라. 당연히 효력을 상실한다. X. 행정규칙도 구체적 규범 통제의 대상이 된다. X. 구체적 규범 통제의 주체는 대법원만이 심사 가능하다. X. 각급 법원. 여기 다 나온다는 거죠. 바로 법규명령은 항고소송이 가능하다. X. 단 두밀분교 조례와 같은 경우는 가능하더라. 그 다음에 이와 같은 법규명령을 만들어주지 않고 있더라. 행정 입법을 안 해주고 있더라.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 가능할까? 안 된다. 이말이야.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도 항고소송이야. 처분을 부작위할 때 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따라서 행정입법은 법적 성질에서 처분성이 부정되죠. 법규성은 있지만 처분성이 부정되는 거니까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의 대상이 안 되더라. 따라서 예외적으로 헌법 소원은 가능하더라. 이렇게까지 됐죠. 이게 이제 전체적인 얘기다. 자, 이걸 기초로 자 행정입법 방금 한글 모르는 파트가 있다. 그러면 아직 기초가 덜 잡힌 사람이야. 그러면 다시 집에 가서 행정입법 파트를 차분히 줄쳐놓은 것만이라도 빨리 한번 더 반복하셔가지고 방금 했던 게 기억이 나고 여러분이 다 자체적으로 공부를 해가지고 방금 했던 말은 언제든지 물으면 답이 말로라도 나올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객관식이니까 뭐 그 문장을 보면 알겠지. 그거보다는 이 정도는 딱 개념이 잡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로도 팍팍. 행정입법은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돼. 이게 바로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공부가 돼 있어야만 합격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되는지 안 되는지 그냥 표시만 해놔갖고는 안 된다고. 언제든지 물으면 당연히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안 되지. 이게 나올 수 있을 정도로 공부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지. 꼭 알아야 되는 것만 지금 얘기를 한 거야. 자, 그러면 12페이지부터 42번.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1번. 법규명령을 위반하면 무효가 되고 행정규칙을 위반하면 취소가 된다? 맞아요? 빨리 풀 때는 맞는 것 같아, 그죠? 법규명령, 법규성이 있으니까. 아니죠. 법규명령을 위반하면 위법이 되죠. 그 위법에는 무효가 될 수도 있고 취소 사유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위법이 되는 거죠. 행정규칙은 위반하더라도 위법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법규명령을 위반하면 위법한 게 되고 행정규칙은 위반하더라도 위법이 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1번이 틀린 거지. 2번. 법규명령은 국민을 구속하는 거니까 법의 근거가 있어야 되지만 행정규칙은 근거 필요 없다. 맞네. 그렇죠? 3번. 법규명령은 국민을 구속하는 거니까 알려야 되죠. 공포를 요하나. 행정규칙은 공무원한테 전해주는 거니까 공포를 안 해도 된다. 4번. 법규명령은 국가와 국민을 구속하지만 행정규칙은 조직 내부에서 공무원을 구속하는 거야. 맞네. 내부적 구속력만 있다. 따라서 답은 1번이 틀린 거다. 아주 기초적인 거. 이거 모르면 안 돼. 이런 거는. 43번. 옳지 않은 것은 1번. 대통령령이 적법하게 성립해서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법제처심사 다 거쳐야 되는 거고요. 법규명령이라면 더 나아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 맞죠? 2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이랑 별표 뭘 봐야 돼? 시행규칙을 동그라미 해야죠. 시행규칙에 이런 별표 면허처분 기준이 들어갔구나. 자, 그러면 시행령이 아니니까 행정규칙에 불과하네요. 따라서 행정청 내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는 게 판례다. 맞네. 시행규칙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시행령에 들어가 있으면 법규명령. 3번. 행정기관이 재량준칙을 위반하여 처분을 했다면 그것만으로는 위법이 아니잖아요. 행정규칙이니까 재량준칙은. 하지만 상대방은 그거를 위반했다고 위법을 주장하면 안 되고 다른 걸 주장해야죠. 뭐 평등의 원칙, 신뢰보호 원칙 이런 걸 근거로 위법을 주장해야 되는 거죠. 재량준칙 위반만을 이유로 위법을 주장할 수는 없다. 그렇죠? 행정규칙을 위반하더라도 위법이 아니니까 재량준칙을 위반했으니까 위법이다 이런 걸 주장할 수 없다. 4번 맞네. 헌재는 법규명령에 대한 헌법 소원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헌법 소원은 법규 명령도 직접 국민의 기본권을 구속할 때는 헌법 소원은 가능합니다. 헌법 소원은 거의 다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 따라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랬으니까 답은 4번이 되는 거예요. 다 알아야 돼. 44번 판례 옳지 않은 것은 집행명령의 경우에는 근거법령인 상위법령이 개정되었다 하더라도 자 폐지가 됐으면 집행명령은 집행할 게 없잖아요. 당연히 효력을 상실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이 근거법령이 상위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는 그 개정법령과 성질상 모순되지만 않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이상 그 집행명령은 새로 이 집행명령을 제정할 때까지는 여전히 그 효력을 유지한다. 그렇죠? 집행해야 될 거 아니에요. 폐지되었다면 집행명령은 당연히 효력을 상실. 개정된 경우는 일단은 효력을 유지. 그렇죠? 새로 만들 때까지는. 이렇게 기억하고 있어야 돼. 중요한 판례죠. 맨날 나오는 판례. 2번. 조례가 집행행위 개입 없이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법정 효과를 발생한다면 이게 뭐야? 직접 국민을 구속한대. 이게 처분이단 말이야. 따로 처분이 없어도 돼. 바로 조례가 직접 효과를 미치면 그 조례는 처분적 조례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두밀분교 폐교조례. 맞네. 3번. 법률이 고시의 형식으로 입법위임을 할 때에는 이 말이 딱 나오면 뭐가 떠올라야 돼? 저거지. 행정규칙에 대하여 고시나 이런 걸로 위임을 했단 말이야. 법률이.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할 때에는 전문적, 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한정된다. 원래는 법규 명령에 위임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고시 등으로 위임할 때는 요럴 때만 하나요 위임이 가능하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고시는 상위 법령과 결합하여 법규 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이렇게. 맞다. 4번. 법령의 제정 여부는 그 자체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의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죠. 법규 명령은 직접 영향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처분이 아니니까. 따라서 법규 명령의 입법 부작위, 행정입법 부작위에 대해서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으로는 다툴 수 없다 해야지. 헌법 소원은 가능하지만, 그렇죠? 그래서 4번이 틀린 지문이 되는 겁니다. 맨날 나오는 판례들로만 시험 문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중요하죠. 어느 하나 헷갈리면 안 돼. 이건 무조건 완벽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것들이. 45번.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위임 명령은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새로운 법규사항을 정할 수가 있죠. 이 새로운이란 말은 위임 명령에만 쓸 수 있는 거죠. 집행명령은 집행에 필요한 절차나 형식을 정하는 데 그쳐야 하며 새로운 법규사항은 정할 수 없다. 그렇죠? 위임을 받지를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걸 정하면 안 돼. 자, 필요한 절차나 형식을 정하는 데 그쳐야 이 말이 있다고 해서 집행명령을 행정규칙으로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 아니죠. 행정규칙하고는 달라요. 여전히 법규명령 안에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이 있는 겁니다. 자, 1번 지문은 맞는 거야. 위임명령은 새로운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새로운 걸 위임을 해준 거야. 정하라고. 그러니까 정하면 되죠. 정할 수 있으나 집행명령은 그런 위임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법규사항을 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법규명령이기는 한 거야. 그거 조심. 맞다. 1번. 2번. 대법원은 그 제재적 처분의 기준이, 제재 처분 기준이 대통령령의 형식이라네요. 불령의 형식이 아니죠. 자, 대통령령의 형식으로 정해지면 우리는 뭐라고 보죠? 우리 판례는 법규명령이라고 보더라. 대통령령으로 만들어지면, 불령으로 만들어지면 행정규칙에 불과하지만. 맞네. 3번. 판례는 행정입법 부작위에 대해서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은 안 되지만 헌법 소원은 인정하고 있다 해야지. 3번이 틀린 지문이 되는 거지. 4번. 법규 명령에 대하여 헌법 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가? 아까도 나왔죠. 43번의 4번 지문. 헌법 소원은 다 된다 그랬죠. 헌재는 이를 긍정하고 있다.
직접 기본권이란 말을 쓰죠. 현재는 기본권을 침해할 때는 바로 법규명령도 헌법소원이 가능하다. 그래서 답은 3번. 다 알아야 돼요. 46번. 옳은 것은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이런 말이 나오면 법규명령, 껍데기가 법규명령, 시행령, 시행규칙이구나. 거기에 적혀있는 행정규칙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대통령령과 부령 간의 구분 없이 아니죠. 이걸 구별해서 대통령령이면 법규명령, 부령이면 행정규칙 이렇게 구별해서 보고 있잖아요. 따라서 구분 없이 다 행정규칙의 성질을 인정하고 있다? 이게 틀린 말이죠. 중요한 질문이에요. 기초 중에 기초. 그러니까 1번은 달리 보는 거죠. 대통령령에 들어가 있으면 형식이면 법규명령, 부령에 들어가 있으면 행정규칙, 대통령령에 들어가 있으면 법규명령. 자, 1번 X. 2번 독점규제법 23조에 근거한 불공정 거래 행위의 지정 고시라네요. 고시. 대외무역부 물품 수입 수출입 공고. 자, 고시, 공고 이런 것들은 법규명령이 아니잖아요. 자, 행정규칙의 형식을 취하고 있어요. 자, 하지만 법률에 이렇게 근거해서 어떤 고시를 만든 거 제일 저쪽에 있는 거 저거야.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법규명령의 효력을 가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따라서 내용상으로도 행정규칙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가 아니라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법규명령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 X. 3번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대하여 업무 처리 지침이나 법령의 해석 기준을 정하여서 발하는 이른바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조직 내부에서의 효력뿐만 아니라 대외적인 구속력도 갖는다. 이런 적용에 관한 기준 이런 걸 정하는 진짜 통상의 행정규칙은 내적인 효력만 있죠. 대외적 구속력은 없다. 행정규칙은 대외적 구속력 없다 했죠. 없다. X. 4번 고시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어떤 고시는 일반적 추상적 성격을 가질 때는 행정규칙 또는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법규명령, 그렇죠? 그러니까 법규명령 또는 행정규칙에 해당하지만 그 어떤 고시가 구체적인 규율의 성격을 갖는다면, 처분적 성질을 갖는다면 처분적 고시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본다. 이게 맞네. 그렇죠? 역시 46번도 다 중요한 판례들이 다 적혀져 있는 겁니다. 이런 지문들은 한 개라도 헷갈리면 안 되는 거야. 정확하게 탁탁 알 수 있어야 돼. 그렇게 공부가 돼 있어요. 47번 법규명령에 관한 설명 중 타당한 것은 법규명령을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법규명령을 제정하고자 할 때와 달리 별도의 행정상 입법 예고를 할 필요는 없다. 자, 이거는 나중에 행정절차법 조문에 있어요. 어떤 법규명령을 제정, 개정, 폐지할 때도 입법 예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폐지되는 것도. 그러니까 제정하고자 할 때든 폐지하고자 할 때든 개정할 때든 다 입법 예고를 해야 하는 거죠. 1번 X. 2번 위법한 법규명령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규명령은 처분성이 부정되기 때문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죠. 두밀분교 조례 이런 거 내외적인 거 빼고는. 그러니까 X지. 3번 법규명령은 명시적인 방법 외에도 묵시적으로도 폐지할 수 있다. 우리 행정법에서 명시적만 되고 묵시적은 안 되는 건 없다 그랬어. 명시적, 묵시적 다 폐지가 가능하고 다 가능하죠. 맞다. 4번 법규명령의 간접적 통제 방식, 직접 바로 다투는 건 아니고 구체적인 사건에서 규범을 통제하는, 이 말이 다른 말로 뭐예요? 간접 통제 방식이란 말이 구체적 규범 통제란 말이죠. 그런 방식에 의하여 대법원에 의하여 위헌, 위법으로 판정된 법규명령은 아까 했죠? 법률은 헌재가 위헌결정 때리면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지만 법규명령은 당연 무효가 되어 즉시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게 아니라 당해 사건에 한하여 적용이 배제된다. X. 5번 우리 현행 법제상 법규명령에 대한 국회의 통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통제 얘기를 안 했는데 국회는 어떤 법규명령에 대하여
간접적으로 해임을 건의한다든지 국정감사를 한다든지 직접적 통제 방법은 좀 애매하지만 물론 뭐 의회에 제출하라는 제도까지도 있죠. 국회법 98조 2에 보면 그 외에 간접적 통제는 많죠. 해임 건의, 뭐 국정감사, 국정조사 이런 거. 그래서 5번은 X라고 봐야 돼요. 조금 어렵지만 47번도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8번. 위임입법에 관한 설명 중 판례와 일치하지 않은 것. 위임입법. 위임. 1번. 위임의 범위는 구체적으로 정해야 하고, 일반적, 포괄적 위임은 위헌이다. 포괄적 위임 금지 원칙. 그렇죠? 맞다. 2번.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된 법규명령이라도, 이 말은 뭐예요? 위임명령이겠네요. 위임에 의하여 만들어진 법규명령이라도 그 법률의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없어진 후에는, 위임의 근거가 없어져 버렸으니까 당연히 그 법규명령은 의미가 없잖아요. 무효인 법규명령이 된다. 맞네. 3번. 법률의 위헌성이 확정된 경우 당의 법률에 근거하여 행하여졌던 처분은, 나중에 나오죠. 행정행위의 위법 하자에서, 자, 위헌인 법률을 적용했으니까 이 처분을 위법해요. 일단 이 사건은 소급하니까, 소급해서 무효라고 봐주니까 법률을, 무효인 법률을 적용했으니까 위법하죠. 하지만 중대하고 명백해야 무효되잖아요. 명백하지가 않은 거죠. 그 당시에. 따라서 당연히 무효이다가 아니라 취소 사유이다 해야죠. 중요하죠. 이것도 행정행위의 효력에서 나온 3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4번. 법률의 위임에 따라 행정기관이 그 법령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정한 고시 등은 상위 법령과 결합하여 대배적 구속력이 있다. 위임을 받아서 구체적인 걸 정하면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으로 결합하여 대배적 구속력이 있다. 법규명령이다. 맞네. 5번.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조례. 자, 조례네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법률의 경우에는 포괄적 위임도 허용되죠. 조례와 정관에는 포괄적 위임도 허용된다. 맞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행정행위에서 나올 지문을 여기서 미리 써놓은 거죠. 역시 다 중요합니다. 49번. 법규명령 타당하지 않은 것은 위임명령이란 법률 또는 상위명령의 개별적 구체적 위임에 의하여 일정한 새로운, 위임명령이니까 새로운 법규사항을 규정할 수 있는 법규명령이다. 맞네. 2번. 법률 종속적 법규명령은, 법률 종속적 법규명령이 뭐예요? 무슨법 시행령, 무슨법 시행규칙 이런 법규명령. 자, 어떠한 경우에도 새로운 법률사항을 정할 수는 없다? 아니죠. 종속적인 무슨법 시행령,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에도 위임을 받으면 새로운 법률사항을 정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2번이 틀린 말이지. 집행명령은 새로운 법률사항을 정할 수 없지만 위임명령의 경우에는 가능하죠. 2번이 X다. 3번. 법규명령이란 일반적으로 행정권이 정립하는 일반적 추상적 규정으로서 법규의 성질을 가지는 걸 말한다. 당연한 개념. 4번. 위임은 구체적 위임이라 해야 되는데 그 구체성의 요구 정도는 규제 대상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 이거죠. 왜? 어떻게 달라지는데 기본권 침해 영역은 좀 더 구체적이라 해야 될 것이고 급부 영역이라면 국민에게 유리한 거니까 조금은 덜 구체적이라도 되겠죠. 그래서 구체성의 요구가 침해 영역에서는 좀 더 구체적이라는 걸 요구하는 그 요구가 강화된다는 게 맞죠? 5번. 법규 명령이 성립 요건 등을 갖추지 못하면 당연히 하자에 있는 게 되고 그 법규 명령은 행정행위는 무효와 취소로 나눠지지만 법규 명령은 그냥 뭐라 그러면 돼요? 무효다 그러면 돼요. 무효다. 효력이 없다. 위반하면. 그래서 답은 2번. 역시 다 중요합니다. 50번. 위임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법률이 행정부가 아니거나
행정부에 속하지 않는 어떤 공법적 기관의 정관의 자치법적 사항을 위임하는 경우는 정관이란 말이 나왔네요. 정관에 위임하는 경우에는 헌법이 정하는 포괄적인 위임입법의 금지는 조례와 정관은 포괄적 위임입법 금지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맞죠? 포괄적 위임해도 되잖아요. 2번 법률이 공법적 단체 등의 정관에 똑같네요. 정관에 위임한 경우에도 그 사항이 국민의 권리 의무와 관련된다면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것. 자, 이 말이 나오면 뭐예요? 기본적이고 본질적이다. 중요사항 유보설. 본질적인 것은 진짜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은 누가 정해야 되죠? 국회가 정해라 이 말. 국회가 정해야 된다. 조금 덜 기본적이고 본질적이라면 그거는 위임해도 된다. 그때 그 위임을 할 때 정관에 위임하는 거니까 포괄적 위임도 가능한 거야. 어쨌든 맞는 말이다. 3번 급부 영역에서의 위임입법에 있어서는 기본권 침해 영역보다는 좋은 거니까 급부니까 구체성의 요구가 다소 약화되어도 무방하겠다. 그렇죠? 4번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위임입법의 형식은 열기적인 것이다. 열기주의의 반대말이 뭐예요? 개괄주의, 예시주의 이 말이에요. 열기주의란 말은 뭐예요? 헌법에서 딱 정해놓은 것밖에 안 된다. 다른 거는 위임입법으로 만들 수 없다. 근데 이건 가능하잖아요. 위임을 받아서 고시로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열기주의가 아니라 예시적이다. 예시적.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위임입법의 형식은 고시 등으로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열기적인 게 아니라 예시적인 거다. 우리 헌법에는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총리는 총리령을 발할 수 있다. 이렇게 조문이 다 있어요. 그것만 되느냐 그러면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만 아니다 이 말이죠. 예를 들어 놓은 거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저렇게 고시 등으로도 만들어질 수 있는 거다. 위임입법이. 그래서 답은 4번이 틀린 게 됩니다. 역시 중요하죠. 약간 사례 문제인데 어렵지만 기초적인 문제예요. 51번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의 법규 명령이 법률의 위임도 없이 위법하게 만들어졌다. 위임을 받아서 법규 명령이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장차 X법령의 적용을 받게 될 A는 당의 법령의 집행을 통한 자신의 권리 침해를 우려하고 있다. 법이 잘못 만들어지는 거 있죠. 쫄고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만약에 이 X법령의 위법성이 중대 명백한 경우에는 당연 무효이지만 중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법규 명령이다. 맞아요? 이런 말은 어디에서만 할 수 있는 말이야? 행정행위에서만 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어떤 행정행위는 중대 명백하면 당연 무효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취소사유다 이렇게 해야지.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거야? 법규 명령은 그냥 무효라 그랬잖아. 방금 어디서 49번에 5번 제가 할 때 법규 명령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때에는 하자 있는 게 되고 그거는 그냥 무효다 그랬잖아. 행정행위는 무효와 취소를 나눌 수가 있는데 법규 명령은 공정력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무효예요. 따라서 1번은 아름다운 말 같지만 법령이니까 그냥 무효다 해야 되는 거지. 중대 명백한지 이런 거 따질 필요 없어요. 그냥 위법하면 무효인 거야. 그래서 1번이 틀린 거예요. 바로 X법령에 따른 행정행위는 중대 명백하면 무효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취소사유다 이렇게 하면 맞아요. 근데 법규 명령은 그냥 위법하면 그냥 무효인 거야. 취소되기 전까지가 아니라 그냥 무효다. 1번이 X. 2번 A는 직접 X법령을 소송의 대상으로 하여 항고소송으로는 다툴 수 없는 게 원칙이다. 그렇죠? 법규 명령은 처분성이 없기 때문에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없잖아요. 만약에 이 X법령이 처분적 명령이라면 가능하겠지. 그게 3번인 거야. 3번 X법령이 예외적으로 구체적인 규율을 내용으로 한다면 구체적 규율이란 말은 국민을 직접 구속할 때는
그때는 소위 처분적 법규라는 말을 쓰죠. 처분법규라고 표현해도 되고, 이때는 처분하고 같은 거니까 직접 항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거다. 맞네. 4번. 아까도 했죠. 법규 명령이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고 있을 때는 헌법 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아까 했던 걸 다 이게 사례로 그냥 만들어 놨을 뿐이지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거. 헌법 소원 가능하다 그랬잖아. 맞네. 5번도 했죠. X 법령이 법원에 의하여 위법한 것으로 판단되면 문제된 당해 사건에 한하여 적용이 배제된다. 맞죠? 답은 1번이 되는 거예요. 사례형이지만 앞에서 이미 기출됐고 중요하다고 했던 지문을 그대로 이렇게 X 법령이란 말을 빌어서 출제했을 뿐이지 똑같은 문제야. 쫄 필요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답은 1번. 어려운 것 같지만 기초적인 걸 가지고 이렇게 사례형으로 묻는 거야. 사례형이 더 쉬워요. 어려운 이론은 절대 사례로 묻지 않는단 말이야. 기초적인 걸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더 쉽다. 자, 52번. 법규 명령에 대한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구법의 위임에 의하여 유효한 법규 명령이 법의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없어지게 되면, 아까 했죠? 위임 명령은 위임의 근거가 없어져 버리면 그때부터는 의미가 없죠. 무효인 법규 명령이 되므로 어떤 법령의 위임의 근거 유무에 따른 유효 여부를 심사하려면 법 개정의 전후에 걸쳐 모두 심사해 봐야만 그 시기에 따른 유무효를 판단할 수 있다. 뒷말은 뭔 말인지 몰라도 되고 이런 말 있었지라는 감으로 그냥 맞다 하시면 돼. 앞에 게 만드니까 뒷말도 들어본 것 같다. 일단은 맞는 것 같다. 2번. 위임 입법이 필요한 분야라고 하더라도 입법권에 대한 위임은 법치주의 원칙과 의회민주주의 원칙, 권력분립 원칙에 따라,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좋은 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하는 경우만 허용된다. 원칙적으로는 그렇죠.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하는 경우만 허용된다. 자, 요 만자가 이제 세모가 되겠죠. 왜? 예외가 있긴 하죠. 근데 이 만자는 완전히 뭐 요거 맞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 국어가 좀 어렵죠. 이게 원칙을 표현하고 있는 말이야. 다른데 답이 없으면 이게 뭐 만자를 가지고 이제 문제를 삼을 수도 있겠죠. 일단은 만자가 좀 애매하긴 하다 이거죠. 일단 3번. 1번은 이제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거야. 3번.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 대강을 정하고 특정한 사항을 다시 범위를 정하여 하위 법령에 다시 위임하는 경우에만 재위임이 허용된다. 전면적 재위임은 안 되고 이런 경우는 허용된다. 맞죠? 4번. 행정규칙인 고시가 법령의 수권에 의하여 법령을 보충하는 사항을 정하는 경우. 저거네. 제일 끝에 저거 노란 거. 행정고시가 위임을 받아서 수권에 의하여 보충한대요. 이때는 그 근거 법령과 결합하더라도 그 성질상 대외적인 구속력이 없다? 결합하면 대외적 구속력이 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답은 2번의 만자에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야. 4번으로 답을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2번 같은 경우는 이제 헌법재판소 판례가 이런 말을 쓴단 말이야. 이런 경우만 허용되는데, 그런 만자라고 써놓고는 뒤에 가서는 또 뭐요? 다만 예외적으로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만이란 말이 반드시 요것만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원래는 그렇게 쓰면 안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요 만자라고 해서 이런 경우에는 틀렸다 하지 말고 더 읽어봐야 돼. 4번이 법령을 보충하는 기능을 하고 위임을 받으면 상위 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 구속력이 있다 그랬잖아. 아주 쉬운 질문이잖아요. 그래서 답은 4번으로 하시는 거다. 53번. 옳지 않은 것은 추상적인 법령에 관한 입법 부작위는 행정입법 부작위네요. 국민의 구체적 권리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또 나왔네. 행정입법 부작위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의 대상이 안 된다. 헌법 소원이 된다. 1번 동그라미. 2번 아까도 했던 거네. 조례가 집행행위 개입 없이도 그 자체로 이렇게 하면 처분에 해당한다. 두밀분교 조례. 맞네. 3번
상위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행정관청이 일반적인 직권에 의하여 제정하는 이른바 집행명령은, 자, 세부적인 걸 정하는 위임이, 명시적 위임이 필요 없이 직권으로 제정하는 집행명령은 근거법령이 상위법령이 폐지가 되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실효된다. 폐지가 되면 실효되는 거예요. 개정된 경우는 새로 만들 때까지는 일단 집행해야 되니까 여전히 효력을 가진다, 이렇게 했잖아요. 여기는 폐지가 됐기 때문에 집행할 게 없으니까 실효되는 거야. 맞아. 4번. 행정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명령규칙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이 확정되면 대법원은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누구에게? 관보에 게재해야 되기 때문에 안전행정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맞죠? 혹시나 이 문제를 냈는데 이제는 안전행정부 장관의 이름이 바뀌었으니까 X, 그렇게 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같은 사람이라고 봐야죠. 같은 기관으로 봐야지. 5번.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지나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될 때 재판의 전제가 되면 헌법재판소가 하는 거야. 명령규칙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됐을 때는 누가 해요? 각급 법원이, 최종적으로 대법원이 이렇게 해야죠. 따라서 명령규칙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가 아니라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이렇게 해야죠. 조문 그대로요. 헌법 107조 2항. 그래서 답은 5번이 되는 거예요. 다음, 자, 행정규칙으로 들어가면 행정규칙은 쉽죠. 일반적인 행정규칙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행정규칙을 제정할 때는 법률 유보 원칙이 적용된다? 법적 근거 필요 없잖아요. 행정규칙은 법적 근거, 법률 유보 적용되지 않는다 해야지. 법규 명령은 법률 유보 원칙 적용된다. 다른 말로 법적 근거 필요하다. 1번이 답이네요. 바로 2번. 행정규칙의 외부적 효력은, 대외적인 구속력은 없죠. 따라서 원칙적으로 사실상의 효력에 불과하다. 법률상의 효력은 없다. 3번. 행정규칙은 공포를 꼭 해야 되는 거 아니다. 요하지 않는다. 행정규칙을 위반하면 위법은 아니지만 내부적으로 징계 사유는 될 수 있다. 5번. 행정규칙의 제정에는 법률 우위 원칙은 적용된다. 법률 우위 원칙은 모든 행정자격에 적용된다 그랬잖아. 그렇죠? 적용 안 되는 경우가 없죠. 상위법에 위반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행정규칙이든 뭐든 법률 우위 원칙은 다 적용이 되는 거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55번. 옳은 것은 행정규칙은 법령 등의 해석이 일반적으로 국민에게 받아들여진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재해야 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해석에 의하여 소급하여 처분해서는 아니 된다. 어디서 많이 읽어본 조문이에요. 이게 국세기본법 18조 3항, 행정절차법 4조 2항, 행정선례법, 신뢰보호원칙을 인정하고 있는 근거 조문들이다. 맞다. 2번. 재량준칙이 평등의 원칙을 매개로 하여 구속력을 갖는다고 보는 견해에 의하면 재량준칙은 법규명령과 같이 절대적인 구속력을 갖는다. 평등의 원칙을 매개로 하여 구속력을 갖는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구속력이 없다는 거잖아요. 평등의 원칙이 들어와야 되는 거죠. 따라서 재량준칙은 절대적 구속력을 갖는 게 아니죠.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고 봐야지. 하지만 평등의 원칙을 매개로 법규명령의 성질을 가지게 된다. 이런 의미를. 3번. 판례는 재량권 행사의 기준이 대통령 영의 형식으로 제정된 경우는 법적 구속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무슨 형식으로 만들었대요? 재량권 기준이 대통령 영의 형식이래. 부령의 형식이 아니죠. 대통령 영으로 만들어지면 이거잖아요. 시행령에 들어가면 법규 명령이라고 봐야죠. 법적 구속력을 인정한다 해야지. 4번. 판례는 법규 명령의 효력을 갖는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 저게 뭐야? 법령을 보충하는 기능을 하는 행정규칙은 법령의 수권이 없는 경우에도 위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위임이 있어야 가능하다.
요거죠. 위임을 받아서 법령을 보충하는 기능을 해야 돼. 위임을 받아야죠. 5번 법령 보충 규칙이 법규 명령의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공포가 되어야 된다. 어디까지나 행정 규칙이기 때문에 공포를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이론적으로는 어때요? 법규 명령의 효력을 가지잖아요. 그러면 국민이 알아야 되겠죠. 공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행정 규칙이니까 공포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우리 판례란 말이에요. 문제점이죠. 문제점. 아주 어려운 문제예요. 55번은 2번 지문 이런 게 좀 어렵고 1번은 딱 보면 이게 옳은 말이라는 건 알아야 돼요. 중요한 지문이고 3번 중요한 지문이고 그렇죠? 5번은 조금 어려운 지문. 근데 한 동그라미 정도로 알아놔야 돼. 56번 행정규칙 옳은 것은 행정규칙의 제정에는 법률 유보 원칙이 적용된다. 또 나왔네. X죠? 행정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2번 행정규칙은 형식면에서 문서나 구술, 자 법규 명령은 조문으로 해야 되지만 이거는 구술로도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절차 면에서도 일반적으로 따라야 할 법정 절차가 따로 없다. 그렇죠? 뚝딱 만들면 됩니다. 행정규칙. 3번 공무원이, 답은 2번이네. 옳은 거니까. 3번 공무원이 행정규칙에 반하는 처분을 하면 그 처분은 바로 위법하나요? 행정규칙은 반해도 위법이 아니잖아요. X. 4번 훈령이 부당한 경우에는 행정기관은 훈령에 복종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게 통설이다. 아주 어려운 질문이 강론 문제인데 훈령이 조금 부당하더라도 행정기관은 훈령에 복종해야 합니다. 명백하게 위법할 때만 복종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봐야 돼. 여러분이 이제 공무원이 됐단 말이야. 어떤 기준을 만들어줘요. 내가 판단해 보니까 좀 부당한 거, 좀 거시기 해요. 복종 안 해도 될까요? 원칙은 복종해야죠. 상명하복 관계야, 공무원들은. 특히 경찰 이런데 군인. 단 고문을 했으라도 알아내. 이런 명령이 내려왔어요. 상관으로부터. 그래서 막 고문을 해갖고 내가 알아냈어. 그럼 되나요? 그거는 명백한 위법이잖아. 그런 거는 복종할 의무가 없는 거야. 아주 어려운 지문이에요. 강론 문제인데 단순히 부당한 것만으로는 복종해야 돼. 명백히 위법할 때는 그때는 복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부당이 명백히 위법 이렇게 바꿔놔야 되죠. X인 거야. 5번 행정규칙에 위반한 처분은 위법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소송의 대상이 안 되죠. 그것만으로 위법이 아니니까 위법을 주장해야 되는데 소송의 대상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풀어야 되죠. 5번은 행정규칙의 위반은 위법이 아니다. 따라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안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죠. 그래서 답은 옳은 것은 2번이 가장 옳은 말이 되겠다. 57번 조금 어려운데 이제 X법률 시행령 65세 이상의 자에게 노령수당의 지급을 규정하고 있다. 법률에서 법규 명령인 시행령 65세 이상한테 노령수당을 지급하라 그런데요. 자, 같은 법 시행령은 노령수당의 지급 수준을 이런 걸 참작해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대요. 자, 뭐예요? 법률 및 시행령이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뭘 정하라고? 복지 기준을 정하라고 위임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행정규칙으로 만들었나 봐요. 뭘 만들었대요? 이에 보건복지부 장관은 70세 이상, 숫자가 좀 다르네? 법에는 65세 이상 노인한테 주라 그랬는데 여기는 70세 이상, 더 좁혀놨죠. 이러면 안 되죠. 하여튼 그런 노인에게만 수당을 지급하도록 뭘 만들었대요? 노인복지 지침을 정했대요. 이게 뭐야? 지침. 법규 명령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행정규칙이지만 아까 위임을 받아서 이런 걸 만드는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 명령이 되는 거야. 자, 어쨌든 이러한 지침에 따라 이제 69세인 노인갑이 관할관청으로부터 신청을 했더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처분을 받았다. 못 받게 됐단 말이야. 거부를 당한 거야. 이때 타당하지 않은 것은, 자, 읽어보죠. 이런 사례가 나오면 이 사례를 철저하게 분석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지문을 빨리 읽어야 돼. 1번.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위임 입법의 형식은 아까 나왔잖아요. 이거 열기적인 것이다. X 예시적이다 그랬잖아요. 맞네. 예시적인 것이고 법령의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 명령도 가능하다 그랬죠. 지금 저런 게 가능하잖아요. 법규 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이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 명령이 가능하잖아요. 따라서 국회 입법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도 된다. 맞네. 2번 행정규제기본법 4조 2항 단서는 법령이 전문적 기술적 사항이나 겸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한한다. 아까 했었죠. 거기에 관하여 한하여 해도 됩니다.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경우에는 고시 등으로도 정할 수 있는 거야. 고시 등으로도. 자, 이 조문은 뭘 말하고 있어요? 고시 등으로도 만들어 놓을 수 있단 말이야. 그 껍데기는 뭐야? 고시 등이야. 따라서 이는 행정규칙의 형식의 법규명령. 저 오른쪽 거. 그렇죠? 고시 형식의 법규명령을 명문으로 인정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맞죠? 행정규제기본법 4조 2항 단서는 이런 조문이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일단 맞는 것 같다. 3번 위 노인복지지침은 X법률 시행령의 규정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지니면서 그것들과 결합하여 대외적 구성력이 있는 법규명령의 성질을 가지므로 맞네요. 위 노인복지지침에 따른 제외 처분은 적법하다. 법규명령이니까 70세 이상이니까 69세니까 안 줘도 되네요. 그러면 적법하냐 이 말이야. 얼핏 보면 맞는 것 같단 말이야. 그런데 문제는 뭐죠? 이 법규명령이 위법한 거야. 왜? 법에는 70세 이상이 아니라 65세 이상 주라고 돼 있잖아요. 상위 법령에 위반한 거야. 법률 우위 원칙을 위반한 거란 말이야. 따라서 이 법규명령은 위법한 법규명령이 되어버린 거야. 따라서 위법한 법규명령은 무효야. 이에 근거한 처분은 위법하다 이 말이야. 그 위법성의 정도는 무효야 취소야. 아까 했잖아. 취소 사유라고 그랬잖아. 법규명령은 무효지만 국민들은 이걸 명백하게 알 수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취소 사유다 여기까지. 아까 무효다가 아니라 취소 사유라고 그랬잖아. 어쨌든 적법하다 이게 틀린 거야. 아주 어렵게 낸 거죠. 그 대신 4번 5번을 맞추면 답은 3번밖에 없어요. 4번은 이 사례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걸 문제로 낸 거야. 국회 문제인데 판례에 따르면 법령의 위임에 근거한 국세청장의 훈령인 재산제세 사무처리 규정은 자 이런 건 들어본 것 같아요. 이런 게 이제 훈령이지만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들이죠. 맞다. 들어본 것 같다. 5번 법령의 규정이 특정한 행정기관에게 이와 같이 장관에게 그 법령 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위임은 해주면서 그 절차나 방법을 특정을 안 한 거야. 불령으로 만들어 이런 말이 없어요. 그냥 네가 정해라고만 한 거야. 자, 그래서 그 행정기관이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만들어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는 거다. 이런 걸 불가능한 거 아니다. 맞다. 그래서 답이 없네. 3번으로 이게 위법하다는 것까지 판단을 해서 문제를 풀으라는 거야. 아주 어렵게 낸 거죠. 그래서 3번에 적법하다가 틀린 지문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행정입법이 끝났습니다. 자, 행정입법은 이 문제하고 제가 간단하게 설명한 것만 알아도 뭐 거의 다 풀릴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정확하게 탁 물으면 바로 OX가 나올 수 있게 연습을 해두시면 안전하다. 대충 하면 안 돼요. 어렴풋하게 알면 그건 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확하게 이유를 알면서 공부를 해놔라요. 한번 어렵더라도 잘 이해가 안 가더라도 조금 더 연구해서 정확하게 내가 딱 읽으면 이건 이래서 X야 이래서 O야 이걸 한번 그 과정을 거치고 나면 이제부터는 안 잊어버린단 말이야. 근데 이해도 안 가면서 그냥 별표만 잔뜩 쳐놓고 그냥 순간적으로 외워놓기만 하면 이유도 모른 채 그러면 또 3개월 후에 가면 또 모르는 거야. 또 외워야 돼. 그러니까 이해를 하고 해놔버리면 안 외워도 되는 거야. 그래서 조금 힘들더라도 입법은 그렇게 공부를 해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많은 행정행위 파트죠. 좀 쉬었다가 행정행위로 들어가시고